안녕하세요. 대치동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. 오늘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백 원장님. 정보 비대칭이죠. 정보 비대칭.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원의 정보에 양하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의 정보량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.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. 그게 이 정보량의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왜곡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속임이 있는 거예요. 마케팅의 속임이라든가 이 어머님들이 학생들이 잘 모르는 걸 이용해 버리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네. 실제로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학습을 받는다는 게 의미가 뭐고 하나의 선생님으로서 이 수업을 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요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많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수업을 짠다는 거. 네. 그거 어떤 거죠? 이제 뭐 제가 실은 제 개인적인 경험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저 그 대치동 와서 수업 들어갈 때 뭐 교재를 줘요. 이게 수업 교재래요. 이 가르치래요. 이거 갖다가 가르치라는데 아니 이거를 뭐 가르치지? 여기 다 설명이 써 있는데 이거 그쵸. 내가 왜 말해? 아주 잘 돼 있죠. 아니 설명이 이미 다 써 있는데 나는 이거보다 잘 말할 자신이 없는데 이거는 내가 뭐 어쩌라는 거야?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죠? 수업을 한다는 게 대체 뭘까요? 아, 선생님은 좀 그래도 발전하셨네요. 저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, 내가 책을 잘 읽나? 책 읽기를 좀 연습했어요. 그래서 발음이라든가 발성이라든가 요거를 아이들이 잘 귀에 쏙쏙 들도록 이제 한글 책도 읽는 거 한글도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. 네네네. 그리고 영어도 이렇게 읽어보고 읽으면 잘 아이들이 이해하겠지. 설명을 아주 잘해줘야지. 그리고 막 연구를 하는 거죠. 네. 아 그래 이 지문을 좀 연구해볼까? 그래 지문이 아주 좋구나. 그래서 기본 상식하고 역사적인 배경이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쫙 해요. 그쵸. 큰 효용이 없어요. 이렇게 하시면은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한 거는 이게 아니더라고요. 자세한 설명, 정확한 설명 이것이 중요하죠. 아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은 중요해요. 근데 학구적인 설명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실 수 있으면 돼요. 아이들이 어느 정도 흥미를 느끼게 있을 수 있어요. 이거 훌륭한 탤런트죠. 이렇게 할 수 있으면. 네. 근데 이게 주가 되면은 망해요. 수업이 망가지는 거예요. 수업을 짰다고 할 수 없죠. 수업이 짠다. 수업을 짠다. 이거 참 정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. 수업을 짠다는 말이 근데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짜죠. 짜야 되죠. 이게 수업을 약간은 설명을 한다.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는 순간부터 이제 거의 이제 이 수업은 죽는 거예요. 수업이 죽어요. 아이들의 집중도도 죽고. 애들 다 동태눈깔 돼갖고 아니 어디 가요? 눈 뒤집어지고 이렇게 되고 막. 애들 조용히 시키면 이제 그 영혼이 사라지고 애들 조용히 안 시키면 서로 이제 어떤 소셜 클럽 해가지고 사회적인 활동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순간입니다. 그렇죠. 네.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짠다는 게 제가 짠다고 정의하는 거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또는 학원에 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계획을 짜는 거예요. 포커스는 선생님이 되면 안 돼요. 선생님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하는 모든 행동은 아이들이 그 매 순간마다 무엇을 하고 얼마나 공부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느냐 그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하는 거죠, 선생님이.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선생님이 주인공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요거에만 거의 포커스를 둔 그런 체제죠? 학생이 주인공이죠? 네. 학생이 그야말로 체스판 위에 있는 그 말들이고요. 네. 학생이 그 메인 액터가 돼야지 되는 거죠. 네. 선생님이 전면적으로 앞에 나간다. 선생님이 주인공이 된다. 그러면은 이것은 망한 영화가 돼요. 결코 좋은 영화가 될 수 없죠. 그러네요. 저 개인적인 경험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한때 공부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스타 강사들 쫓아다녔어요. 이게 보는 게 약간 재밌더라고요. 약간
수강 신청 자체가 쉽지 않아요. 그쵸. 쉽지 않고 막 바글바글 한 200명 네. 있는데 아 내가 여기 한 자리 차지했어. 내가 부지런히 움직여서. 일단은 그 자리를 수강 신청을 통했다는 자체가 어떤 그 즐거움을 주죠. 통과 의례식이에요, 이게.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통과가 어렵다는 것 자체에서 약간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. 네. 근데 이제 가서도 짜릿하게 신청을 해서 갔어요. 그런데 이제 주인공은 저기 약간은 그 선생님이에요. 저는 약간 추종자 이런 느낌이 되더라고요. 약간 광신도 같은 느낌이 돼서 약간 분위기는 그렇죠. 이야 이 사람 왠지 박수 쳐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생각해보면은 약간 즐거워요. 약간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받은 느낌 같은 게 나는데 이게 실은 뭐 제가 학습적으로 자극이 됐다 이렇게 느낌이 없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따라다니다가 말았는데 예. 학습자는 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선생님이 주인공이 이렇게 되기보다는 아이들이 이제 학습하고 뭐가 뇌에서 일어날지를 이제 그 미리 다 예상을 하고 자극을 줄 거를 장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거죠. 네네. 이게 훨씬 어려울 것 같은데요. 그 스타 강사 시스템은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죠. 완전히 엔터테이너. 그리고 이 아이들의 그 주의를 빨아들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데 그게 꼭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많은 시간이 아이들의 주의를 자기한테 끌어모으고 그걸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죠. 그게 바로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. 아이들이 그 사람한테, 선생님한테 주의를 집중해서 선생님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영어 공부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.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사람한테 말을 듣고 그걸 따라서 답을 적냐고요. 없잖아요. 만약에 그 시스템을 한다. 그럼 이게 유용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은 지금은 지문을 읽고 종이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거 아니에요. 지문을 읽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기를 또는 주관식을 써서 정답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스타 강사 시스템하고는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구조가 정반대예요. 그래서 스타 강사 시스템을 계속 쫓다 보면은 즉 시험을 잘 못 푸게 되는 거예요. 두뇌 자체가.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죠. 그러네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쫙 떠들어도 이게 안 좋은 거라니까요. 왜? 선생님 이게 시험지랑 틀려서 그래요. 지문을 바탕으로 뭘 읽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응용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지. 선생님이 막 이걸 얘기를 하면 스피킹하고 리스닝이지 그게.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. 그러네요. 간단하죠? 원리는. 예.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도 시험을 봐야 돼요. 선생님이 막 열심히 설명하는 것보다 아이들 시험 보게 하는 게 더 낫다니까요.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얼마나 열심히 집중해서 시험을 보게 만드냐. 이게 더 중요해요. 근데 뭐 노량진식으로 스타 강사 있는 데서 뭐 애들 200명 깔아놓고 시험 보는 거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. 그걸 관리를 못 해요. 왜? 200장을 복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해야 되는데 그거 누가 합니까? 그게 다 돈이거든요. 그거 어떻게 해요? 안 하죠. 그러니까는 시간 낭비인 거예요. 다 그냥 그 관심 집중 같은 거 모은 다음에 그냥 자기 자랑하고 막 이런 거. 시간 때우기예요. 시간 때우기. 아니 자기 자랑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. 자랑부터 해가지고 뭐 누구 비하부터 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.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아요. 반반인 것 같아요. 저 수업 내용 실제로 설명은 좀 귀에 잘 들리게 해요. 설명 잘해요. 설명 잘하고 하는데 이 말들을 워낙 잘하고 사람들 잘 파악하니까. 근데 나머지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는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. 저는 진짜 제가 학생이잖아요. 가서 그냥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.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고 수업 시간에. 그리고 이게 특별히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데서 심해요. 아이들의 주의를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잠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춘기이기도 하고 이 주의 끌어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요. 노량진 시스템 그 고시학원에서는 오히려 나아요. 고시학원에서는 이게 거의 없어요. 아 그래요? 거의 없고 그냥 욕을 해요. 욕. 야 너희들 이따위로 하면은 나중에 망한다 이 정도 좀 하고 한 10분의 1밖에 안 해요. 그건 담백해요. 안 그러면 이제
이제 그건 성인들이니까 이거 안 받는 거예요. 시간 낭비하는 거 싫어하고 끊어버리니까. 네네. 근데 고등학교, 중학교는 뭐 상상을 못 하겠고요. 네.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이 대형 학원 체제 이거는 진짜 낭비가 심합니다. 시간 낭비가. 그렇군요.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은 설명을 잘한다는 것, 설명 중심이 아니다. 설명 중심으로 가면은 네. 이게 안 되는 거죠. 이게 비율을 낳게 되고 이게 아이들의 시간을 뺏는 거예요. 그렇군요. 말로 설명하는 거 잘 알아듣는 거는 뭐 도움이 되는데 주가 되면 안 되고요. 네네네. 절대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읽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정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파악을 하고 해야 돼요. 그래서 선생님의 그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선생님이 뭘 시켰을 때 집중해서 하냐.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갖춰놨냐. 그쵸. 그리고 학원 자체도 그래야 되죠. 뭐 선생님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. 선생님이 뭐 하루는 피곤할 수도 있고 이런 날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일정하게 가려면은 시스템을 깔고 가야 돼요. 그래서 시험 같은 거 보면은 기록 다 하고 그 기록을 뭐 원장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 다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은 선생님들이 업앤다운이 있어도 이게 아이들의 집중도가 그렇게 크게 흐트러질 수가 없고요. 네. 솔직히 말하면은 뭐 시험 한번 본다고 그랬는데 안 보고 이런 건 안 되잖아요. 네네. 딱 지킬 건 지키고 아이들이 해야 될 양은 하고 가게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집중량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아이들의 집중량을 시간하고 곱하면 그게 이제 실력 향상이거든요, 사실상.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. 그거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이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. 저도. 네. 근데 동의합니다. 진짜 설명 좀 해보세요 하는데 막 진짜 어눌해요. 네. 괜찮아요. 네. 괜찮아요. 네. 또 이제 공부 이론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.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것보다 약간 틀리게 말 같은 거 조금 바꾸고 숫자가 약간 틀리게 애들한테 설명하면 점수가 더 잘 나와요. 아이들이 머리를 계속 쓰기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이 잘못한 거를 고쳐가면서 들어요. 그러니까 머리를 쓰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를 더 잘합니다. 시험 성적으로 환산해 보면. 이것은 뭐 시험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밝혀진 그냥 사실이라고 보시면 돼요. 네. 그러니까 설명을 진짜 명료하고 기가 막히게 설명하시는 분보다 오히려 설명이 좀 떨어지는 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. 네. 그렇죠? 네. 그래서 선생님을 판단하는 가장 큰 것은 아이들이 얼마나 그 주어진 수업 시간에 두뇌를 써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만드냐.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겉보기에 뭐 구색이 좋은 거 이거는 별로 필요 없겠네요. 그렇죠. 겉보기에 막 말씀이 굉장히 좋으시고 네. 그렇게 할래야 하죠. 그게 훨씬 쉬워요, 사실은. 네네. 일단은 좀 아이들 조용히 시키고, 자, 초등학교 한 5, 6학년 아이들 데리고 이제 아이들 조용히 시키고, 거기서 나이가 야, 이를 이게 해가지고, 그거는 정말로 시간 낭비입니다.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이론상의 것이 있는데, 이제 시험의 중요성 같은 거는 뭐 배경 지식을 원하시면은 제가 이제 링크에 또 띄워놓을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. 네네네. 예. 그래서 그렇죠. 저기 괜히 그 약간은 저기 스타 강사인 척하는 그런 사람들 저기 설명 막 화려하게 하고. 근데 설명 화려한데 이게 실제로 써먹으려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집중하기보다는 구색에 집중하지 말자. 우리가 음식할 때도 그렇잖아요. 당근 색깔을 위해서 몇 개 얹어 놓는 거 요거에 올인하면 안 되죠. 그런 거보다는 맛에 집중을 하자. 저는 저기 대학교 때 네네네. 제가 이제 가장 뛰어나게 생각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이제 인격을 떠나서 수업 자체가 정말로 훌륭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미적분을 가르치는 거예요. 대학교 이제 미국에서는 미적분을 대학교 뭐 1학년, 2학년 때 배우니까. 네네. 근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전공이 수학 자체가 아니라 수학 교육이에요. 근데 이분 스타일이 어떠냐면 굉장히 어눌해요. 그리고 말이 굉장히 느리고 들어보면은 약간 대학 교수가 아니라 무슨 뭐 그냥
누구 땜빵 왔나? 아니 말을 왜 이렇게 못해? 아니 속이 좀 답답할 정도예요. 근데 그 사람 수업을 들으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빈틈이 많고 어눌한 것을 누가 채우게 하냐면은 학생들이 채우게끔 이렇게 끄집어내요. 대학교 수업인데 물론 큰 수업은 아니었지만 네. 이게 뭔가를 하다가 자기가 막히거나 뭐 그게 연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으면 학생들이 그걸 대신해 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참여가 돼요. 대학교 수업인데 그러니까 효율이 높아요. 그리고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어떤 거냐면 숙제를 내요. 네. 그럼 숙제 중에 틀린 게 있잖아요. 네. 그럼 다시 종이를 줘서 다시 풀어오라 그래요. 이게 피드백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요거를 하면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걸 다시 보면 이게 약간 감동적인 거예요. 이거를 또 제대로 풀어가지고 이거 다시 내고 그럼 또 점수를 더 줘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하잖아요. 이게 최고예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. 그 틀린 문제를 다시 풀게 해가지고 점수를 더 준다. 요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잖아요. 학생들이. 요걸 함으로써 배우는 게 많잖아요. 설계를 잘하셨네. 설계. 잘 짰네요, 그분이. 네. 예. 그래서 저는 그 말 이렇게 잘하시는 그 선생님들 그렇게 좀 믿음직하진 않아요. 네. 이런 분들이 꼭 좋은 게 아니거든요. 네. 네. 그죠.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